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이 문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그리고 일본 전문가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굉장히 단호한 어조고요. 성명 내용에도 보면 굉장히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든가 일본의 기만적 태도 이런 어휘들을 쓰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과거보다 좀 더 강경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한일 간의 거의 외교적인 관계가 거의 중단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립 전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복잡하고 또 너무나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나오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기자회견은 주로 이제 독도 문제입니다만은 일본 측은 이제 국제법적인 영토 분쟁 문제를 본 데 비해서 우리는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최초로 한국을 식민지에 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독도 편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월 22일 날 또 시마노현에서 독도의 나라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역사 인식의 갭이라는 것이 굉장히 메꾸기 힘든 정도로 지금 상호간에 간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날린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잘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지금 한국 정부로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일본 측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있고 또 너무나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이런 우경화 현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케시마의 날 이번에 또 차관급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무슨 날이네 하는 거 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라고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약간 강경한 좀 굉장히 혹평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좀 의미 있게 들은 부분이 이런 입장, 한일 평화와 제국주의 향수 이런 게 어떻게 병립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것이 우리만의 입장이 아니다, 우리나라만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그렇고 다 지금 아베 정권에 대해서 이런 면에 있어서 압박하고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랄까 또는 경고랄까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들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시 지금 한국이나 중국만의 반대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나라다. 이러한 인식들이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아베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는 또 한일 전사회담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제스처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진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밖에 한국 쪽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더 강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좀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요. 일본이 이렇게 많은 욕을 먹고 여러 군데서 말하자면 국제적인 왕따 비슷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도 문제는 이제 한일 간의 갈등으로서 사실은 1950년대부터 오랜 요인입니다. 그동안 이제 수면하에 잠재됐을 뿐이지 이제 드러난 것은 최근이고,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08년부터 교과서 해설서에다가 그것을 명기함으로써 자라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지금 교육시키려는 것, 이건 굉장히 최근 현상이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저는 최근 들어가지고 왜 일본이 여기에 집착하는가?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영토 문제라고 하면 이제 쿠릴 열도, 말하자면 일본식의 북방 영토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센카쿠 열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독도 문제, 그리고 쿠릴 열도는 맨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일본 측에서 지금 영토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해양 패권을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막는 전초 기지로서의 센카쿠라는 것이 있고, 적어도 앞으로 중일 경쟁에서 중국의 해양 대국화를 막기 위해서는 센카쿠라는 최첨단에 있는 기지를 수호함으로써 일본의 영토, 영해를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민주당 정권도 그렇고
일본 정치가들이 노골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의 고위용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또 특히 이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런 그 강도가 센 왜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베 정권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으로는 독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한테? 일본은 이제 국제법적으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 예. 자국 영토로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아시다시피 이제 독도라는 것이 러일 전쟁 때 말하자면 국동 지역을 이렇게 말하자면 바라보는 처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고 독도 아래쪽에는 굉장히 많은 지하 자원이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그 영토 갈등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자원 전쟁이라고 봅니다. 자원 전쟁이다. 예, 센카쿠도 마찬가지고 독도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그런 미국 쪽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원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교수님, 네. 그 일본에서의 자라나는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관심이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1년 전만 해도요, 예. 독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쯤에 그 일본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독도에 문제가 있다, 연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95%를 넘었고, 예. 그 중에서 더 상당히 높은 수준, 60% 정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정도로 그렇군요. 상당히 그 인식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그 일본 정부의 홍보가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60%이면 아직 모자라다. 예. 80% 90% 정도가 돼야만이 네. 이제 더 본격적으로 독도를 예. 실제적으로 일본 영토로 바꿀 수 있는 그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해가지고 독도 동영상을 더 만들어서 일본 27조짜리 아주 짧은 곳으로 일본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또 독도라든가 생각해도 문제가 이제 좀 고조가 되면 이게 군대, 전식적인 군대가 없기 때문에 예. 한국이나 중국한테 이렇게 영토 문제에서도 큰 소리를 낼 수가 없고 당하고 있는 입장이 바로 일본이다. 네.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식적인 군대를 보유하거나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죠. 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군사적인 하나의 갈등 요소가 일본 내에서 또 인식되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역시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가 없다 하더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쪽에 일본 국민의 인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독도 문제 그리고 생각외로도 문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일본 정부이고요. 네. 이번에 해설서 내용을 봐도 예.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던 생각외로도 문제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네네. 거기에 더 우리는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독도 문제는 지금까지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생각외로도가 사실 일본 영토라고 일본이 실제적으로는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료 지배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갑자기 정확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독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의도는 오히려 대중국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외로도 문제를 더 무겁게 주장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잠시 뒤에 베이징 특파원도 연결해서 중국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교과서 조금 전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그 화면을 저희가 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어려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라는 것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때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제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문부과학성 내에 교과서 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그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는 책들이 네.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검정에 합격하게 되는데 예. 그 검정에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의 그런 그 기본 지침 같은 것을 말한 것이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말은 해설서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럼 교과서에도 바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 해설서에 나온 지침을 반영하지 않으면 예.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그러면 베이징 반응 연결됐습니까? 자, 아직 베이징 특파원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자, 아베 정권의 뭐 아베 기관차라고 하는데 지금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뭐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 현기증이 날 지경인데, 자, 이것이 종착역이 어디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속도가 앞으로는 어떻게 더 빨라질 것이냐,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에서 강력한 조치가 없는 한 네. 폭주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변수가 역시 미국의 대응인데요. 예. 그리고 일단락되는 촌짠역을 말씀드리면 종착역이요. 촌짠역은 예. 역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먼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본에서 완전하게 그 허용할 수 있도록 네. 거기에 국민들이 다 납득해서 현재는 반대 여론이 50%를 넘거든요. 예. 그것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 30%대입니다. 그것을 적어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실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본 정부가 그 성명으로 낼 수 있는 데까지가 일단락되는 올해의 촌짠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30%대가 60%까지 그렇게 네.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약간 조바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무리수를 많이 앞으로도 들을 수가 있다. 예. 들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그 동아시아의 평화를 우선시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그 관대국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예. 그러한 오히려 그 한국,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그러한 여러간들과 일본의 어쩌면 대립 그러한 구도가 네. 좀 그 현선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베이징 특파원 연결하고요. 이어서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베이징 서봉욱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네, 베이징입니다. 네, 베이징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중국의 관영 언론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일본이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중국명 디아오이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일본 강요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외교부가 디아오이다오가 중국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성명을 예전에 여러 차례 발표했고 또 디아오이다오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인터넷판 그리고 관영 CCTV도 일본의 결정을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앞서 중국의 다른 관영 매체들도 일본이 또다시 교과서로 이웃 국가들에 도발하고 있다면서 어리석은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던 이달 중순 이미 일본을 향해서 중국의 영토 수호 의지를 얕잡아 보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디아오이다오 열도를 훔쳐간 역사적 경위는 명백하다면서 일본 도발의 본질은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 성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중국은 또 일본의 센카쿠와 관련한 추구 행동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한 바 있고요. 이에 따른 모든 책임도 반드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오늘 오후 5시 전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의 뜻과 향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베이징의 반응 들었습니다. 저희가요, 독도에 지금 살고 있는 김성도 그 어르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어제 처음 세금을 냈답니다. 네. 독도에서 세금을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화로 직접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내셨는지 그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자,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은 이 폭주하는 아베 기관차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일본 아베 정권이 지금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한일 간의 또는 중일 간의 외교 문제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은 국제적인 외교전으로 되고 있고 거기서 지금 야스쿠니 문제,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이제 캐리 국무장관도 일본만 빼놓고 한국, 중국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은 상당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고 예. 또 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라는 것은 이건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사실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을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본 국내의 비판,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일본에 대한 대일 압박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단지 이제 한국이 언제까지나 한일 간의 갈등을 계속 고조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본 측에 그런 따라가지고 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경제협력이라든지 안보협력은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조금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도 문제는 사실 일본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국제적인 이슈, 쟁점으로 세계적으로 한일 간의 영토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R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이 동의하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현명하게 예. 말하자면 이것이 국제적인 갈등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을 이제 단기적인 목표로 해가지고 이 문제에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독도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도의 첫 세금 납부자와 저희가 전화 연결했습니다. 독도에 지금 사신 지가 50년이 넘었고요. 지금 현재는 독도리 이장입니다. 75세 김성도 씨라고 하면 그렇고 이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독도에서 번 돈에 대한 첫 세금 19만 3천 원을 어제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내실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이거, 우리 땅에서 전부 다 내가 버려가지고, 세금을 이제 내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예. 저도 좋고, 기쁘고, 그래요. 네. 지금, 예. 지금 저희가 듣기로 독도 선착장에서 독도 사랑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팔아서 2,100만 원 매출을 올리셨다고 들었고요. 예. 자, 그런데 연간 공급 대가가 2,400만 원 이하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떤 뜻에서 세금을 내신 겁니까? 예?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내시게 된 이거 겁니까? 내야죠. 이제 나 주민세만 내고, 네. 안 내는데, 이제, 좀 한번 세금을 내야죠. 예. 그 장사 잘 되십니까? 거기서? 예, 조금 됩니다. 예. 독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들 말씀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알면은 다 팔아줘요. 예. 하나씩 다 사가가고 그래요. 예. 자, 이장님 그런 사가는 분들, 독도까지 찾는 분들, 그분들의 그 발걸음 또 그 손길, 그런 표정, 그런 걸 들으시면서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참 고맙죠. 예. 이장님 오늘 일본 교과서 해설서 소식 들으셨죠? 예. 예. 안 그래도 그거 보고 있었어요. 예.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그 사람들 원래 미친 소리 이래 하니까. 네. 좀 안 좋죠, 나는. 예. 그리고 아베 총리가 만약에 저희 찾아온다면요. 예, 아예 안 되죠. 안 되죠. 그럼요. 예. 만약에 만나시면요. 아베 총리 만나신다면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까? 그게 언제 그건데 아베 총리 안 할지 우리가 그만큼 독도에 생기면 했는데 지가 가려가 일본
그거라고 제가 끄덕거리는겨.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 독도에 살고 있는 독도리 이장,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국세를 독도에서 납부하신 김성도 독도리 이장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독도 잘 지켜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현명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교수님 말씀이었고요. 후사카 유지 교수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주민. 역시 좀 예. 거기 또 사시면서 예. 또 외롭지만 거기서 그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사시고 또 세금까지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게 네. 상당히 좀 존경스럽습니다. 예. 뭐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예, 뭐 김선도 이장님. 이장님, 예. 몇 번 만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계속 건강하시고, 네. 계속 거기서, 예. 사시고요. 또, 손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가도록 예. 그렇게 제가 많이 기원하겠습니다. 예. 독도 종합연구소장님이시니까 참 당연히 만나셨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